안녕하세요. 김두기입니다. 세비천으로 배우는 구조역학 제1장 보해석 확인과 검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확인과 검증은 영어로 Verification and Validation, VMV라고 하는데요.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해석 과정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해석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해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주로 해석을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해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그 크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해석 예제는 다음과 같이 건축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 한 다발을 들었습니다. 한 다발을 1톤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학교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철근 다발의 재원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 지게발, 각 포크에 걸리는 하중과 그 다음 수평으로 잡았을 때 처짐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근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철근을 세로로 세웠을 때 반쪽으로 봤을 때는 빌딩이 밑에 구조물, 즉 지하 주차장에 꼽혀 있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주로 많이 보는 것이 지진 하중이 작용할 때, 수평의 지진 하중이 작용할 때 백스테이 효과, 즉 버팀 효과라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근은 보통 이렇게 나올 때 다음과 같은 라벨링이 붙게 되고요. 요거는 다른 현장에서 뽑은 D22, 직경 22 10m짜리인데요. 지금 저 지게차로 든 것은 KS SD 400짜리, 항복 강도가 400이고요. 직경이 10짜리고 길이 보통 8m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무게는 1톤, 피스는 224피스를 사용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문제를 풀 때 먼저 가정해야 될 것은 경계 조건을 고려한 이상화인데요. 2차원을 풀 것이냐, 3차원을 풀 것이냐. 우리가 개념을 해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뽑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해석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엔지니어가 사용할 때는 설계에 유용한 정보를 뽑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석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얼만큼 정확하냐가 아니라 얼만큼 유용한 것이 값을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원하고 3차원을 비교했을 때 지금 2차원으로 충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풀로 모델링 할 것이냐 아니면 반쪽만 모델링 할 것이냐. 구조물이 간단하니까 개념상으로 저는 지금 전체 2차원 전체 모델링을 했는데요. 구조물이 복잡하다라고 할 경우는 대칭 형태이니까 경계 조건 가운데를 사용해서 반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물을 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외력으로 주게 되느냐 아니면 이 형상을 다 넣어가지고 자중으로 주게 되느냐인데요. 지금은 외력으로 단위 길이당 0.56kg을 넣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직경을 9.53mm로 가정을 해가지고 자중을 자동으로 고려하게 했습니다. 사용된 제호는 철근의 제호는 SD400을 사용했고요. 직경 10mm짜리 8m, 직경 공칭 직경은 9.53, 단위 길이당 0.56, 그 다음 탄성 계수는 200 곱하기 10의 3승 메가파스칼, 200기가파스칼인데요. 자동으로 SD400을 DB에서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한 다발은 224피스로 전체 무게는 1톤, 보통 현장에서 1톤을 팔게 되고요. 모델링 할 때는 단위 길이 1m당 하게 되고 나중에 경계 조건이 줄어드는 거 지게발의 길이가 1m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는 990 정도 되는데요. 1m로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정확한 값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니까요. 경제성, 정확성, 그다음 유효성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1m 간격으로 모델링하고 이쪽에서는 50cm 간격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결과는 맨 끝에 제일 처음에 변형 형상을 봐야 되니까요. 변형 형상의 제일 끝에가 이전에 비해서 1.9m가 밑으로 처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처졌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력을 확인합니다. 반력은 지게발이 받는 것이
2.24kg. 실질적으로 224피스니까요. 곱해주게 되면은 500kg이 됩니다. 500kg, 500kg을 받게 되니까 1톤 중량이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재력을 확인하는데요. 모멘트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이 3400kg 폴스 밀리미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분의 WL의 자승, 여기서 3.5m니까요. 여기까지 거리가 3.5m, 1m, 3.5m니까 실질적으로 계산한 값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단력인데요. 건물에서 백스테이 효과로 쓰이는 건데요. 건물의 지상층 혹은 요 밑에는 지하층에 묻힌 것인데요. 옆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전단력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여기서 버팀 효과가 있고요. 전단력이 갑작스럽게 뒤로 요 밑에서 버팅겨 주게 되니까요. 모멘트는 일정하게 되지만 전단력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력도 우리가 WL에서 3.5m를 곱해주면 1.9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셉으로 직접 풀도록 하겠습니다. 셉 2000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U를 하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밀리미터, 센티그레이드 하고 격자형 도화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 디렉션으로는 8개의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9개의 그리드가 필요하고요. Y축하고 Z축은 임의로 넣어도 됩니다. 그게 필요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스페이스당이 1000mm로 다 넣게 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오리진은 0,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뷰는 필요 없고 그 다음 2D 뷰로 나타내는데 세로축이 Z축이 되는 걸로 XZ축이 되는 걸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을 다시 저장을 하고요. Save as 해서 SD400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오버라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료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프레임 섹션을 넣게 되니까 프레임 섹션인데 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add new material로 해가지고 우리가 스틸이고 그 다음에 circular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직경은 9.53으로 집어넣게 되고 재료는 SD400 새로운 거 불러드리겠습니다. 한국 그 다음에 SM이 아니라 SS가 아니라 SM400 용접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케이 해가지고 재료는 SM400으로 넣어서 재료가 정의됐고 지오메트리가 정의가 됐습니다. 단면 그래서 OK를 넣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KS SD400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지금 요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요소를 그리게 되는데요. SD400 해가지고 하나,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m를 다 그렸습니다. 다 그렸고요. 그 다음에 경계 조건을 넣어야 되죠. 경계 조건은 요 가운데 1m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드, 절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요소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dit line divide element를 두 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고요. 절점을 보고자 할 때는 view에서 invisible로 나타낸 것을 가지고 보이도록 하고요. 보였죠? 그 다음에 라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9개까지 하고 10번, 11번 절점이 나타냈습니다. 10번, 11번 절점에다가 경계 조건을 넣게 되고요. assign, joint, restraint 에서 3차원 요렇게 힌지 조건을 넣도록 합시다. 힌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통은 해석을 로드 패턴을 보고요. 보면 셀프 웨이트, 데드 로드, 셀프 웨이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중을 그대로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드 케이스도 데드 로드하고 모달, 정적인 해석하고 가장 대표적인 정적인 해석, 가장 대표적인 동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요.
로드 컨비네이션은 우리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S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로 들어가지고 set analysis option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run analysis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모달 해석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do not run 하고 첫 번째 것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run now. 네,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디스플레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undeformed 이거는 undeformed고요. deformed shape으로 나와서 deadload 하고 wire로 해서 deform 되기 전 상태를 나타내주고요. contour로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U니까 글로벌 액시스입니다. 글로벌 좌표계 전체 좌표계 해서 apply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게 흰지 조건인지 지게발인지를 나타내려면은 요걸 누르고 restraint도 같이 나타내라 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지게발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최대 변이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커서를 갖다 놓으면은 1.94m가 나타나고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나타나면요 1.94 Z 방향 트랜슬레이션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로테이션은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원상으로만 보니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형상이 얼추 비슷하다라고 하면요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보통 발력을 보게 됩니다. 발력은 손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포스로 날아와서 조인트에서 발력을 화살표로 나타내게 됩니다. 화살표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요 2.24가 나타났습니다. 2.24 곱하기 224 피스를 하게 되면은 500kg이 나타납니다. 예상했던 대로고요. 그 다음에 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재를 설계할 때 보통 보게 되는 것이 부재력인데요. 가늘고 긴 부재는 휨 모멘트 전단력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보고 제일 처음에 휨 모멘트 M33부터 체크하게 되는데요. 왜 1, 2, 3축이냐 하면은 이것은 이전에 얘기했듯이 로컬 코디네이트 국부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포스를 나타내고요. 오토매틱으로 해서 필 다이어그램 어플라이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이 되고요. 값으로 나타낸다.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3429 우리가 예상했던 값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검증이 됐고요. 실질적인 우리가 형상을 봤을 때도 상상을 했을 때 등분포 하중 가운데로 했을 때 캔틸레버 외팔보일 경우 오른쪽만 봤을 때 오른쪽 반 현상이 이런 식으로 2차 형상, 2차원, 2차 곡선의 모멘트 형상을 나타내고요. 전단력을 보게 되면요. 또 재밌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좀 더 전단력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나게 되는데 가운데 대칭형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만 가지고 세로로 세워주게 되면은 지진을 받는 우리가 고층 건물, 특히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의 백스테이 효과, 이렇게 전단력이 가다가 갑자기 얘가 줄어들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 얘가 버팅겨주고 있는 거죠. 지하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이지만은 간단한 문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간단한 문제를 통해 가지고 대형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간단한 구조물을 통해 가지고 확인과 검증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확인과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매개 변수 해석이라든가 혹은 그 값을 사용해서 정량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